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미국 시간으로 하면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되겠네요. 10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의 전쟁, 어떻게 보면 이란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가의 향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지표가 되는 S&P 500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안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 지금까지 깨지 않았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작년 5월 이후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움직였었던 요 부분이 깨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에서도 명확하게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일봉에서는 명확하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쉽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는 단지 아무거나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만났던 주식들 중에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바닥을 긁고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TT, QQQ,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폭의 하락이 먼저 있었죠. 먼저 있은 후에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21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100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또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솔직히 이 시점이죠. 작년 11월 시점에 저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관련돼서는 AI가 리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꺾이고 있는 부분 보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이 부분인데 지금은 트럼프 발발 전쟁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동의 전쟁이 이 기간 조정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깨지지 않고 가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은 상당히 좀 서 있죠. 각이 좀 서 있는 부분으로 상승하고 있고 보통 이 정도 수준의 각이 제일 좋은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이라면 아직은 살아있다. 지금 보이시면 QQQ 같은 경우는 한 550 정도에서 또 한 번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하지만 MACD 같은 경우는 하락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RSI는 75 바로 미치기 때문에 사실 과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RSI는 한 45 정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단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곳이다. 윌리엄스 R 지표 같은 경우는 애매한 상황이다.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 크게 들어가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최대 거래량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한번 봐볼까요? 엔비디아 212불 고점을 찍고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170불이라는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 찍어주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 선을 어디다 찍냐? 꼬리의 끝에 찍냐? 아니면 꼬리가 말라 올린 부분을 찍냐라는데 꼬리가 말아 올린 부분 찍는 거예요.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저라면 의미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171불, 170불 정도 선이 의미 있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박스권은 지금 170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엔비디아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 브로드컴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저는 이런 그래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21선을 계속해서 못 깨고 올라가다가 바닥을 긁는데 이 바닥을 긁을 때도 201선 위에서 긁어왔죠. 물론 요 잠깐의 하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21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브로드컴을 단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시죠. 전시에서 얘 혼자 올라간다? 이건 좀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깨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한 저항선인 100일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튀고 올라갔다 요렇게 치고 내려왔다가 요렇게 치고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이다. 저라면 제가 아마 어제 샀을 거예요. 어제 샀을 거고 저라면 오히려 치고 내려왔을 때 사거나 이걸 치고 올라갈 때 오히려 반대로 사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브로드컴 지금 계속해서 모으는 중입니다. 브로드컴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정형화된 AI 칩셋이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은 커스터마이즈된 칩셋이다라고 충분한 기술력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구글 저는 지금 매집 중에 있어요. 매집 중에 있고 오늘 되게 큰 변곡점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이렇게 요 정도에서 박스권이 하나가 있네요. 요 정도 박스권이 하나가 있고 한번 그려보죠.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박스권 하나 있죠. 요 정도 선의 박스권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요 선을 그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죠. 선은 지우면 되니까요. 지금 상당히 묘한 어떤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전환할 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상승 전환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랐다 이 정도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지금 현재 RSI 35면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정도 보이고요. 하락을 멈췄다가 상승 기조로 돌릴 뻔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윌리엄스 R 지표 같은 경우도 하락을 이쯤에서 멈췄죠. 이쯤에서 멈추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연두색이 이렇게 연못이 나오면 사실상은 투자해도 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구글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야,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은 몰랐는데 고점 555불이었고요. 현재 지금 386불까지 떨어졌다가 415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V자 반등으로 갈 것 같은 희망과 상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주식 거의 못 봤고요. 보통은 바닥 다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선들을 쭉 더 내려서 기간 조정처럼 바닥을 긁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는 형태의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21선도 하락 추세, 50일선도 하락 추세, 그다음에 100일선도 하락 추세, 200일선도 커브가 꺾였죠.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실제 주가 수준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게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MACD 보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 과열이라고 봐야죠. 아니면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표현도 보여지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 든다. 저점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도 49, 50 정도, 50 정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지금 안 사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쯤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요쯤에서 400불 정도에서. 자, TSMC 정말 조용히 올라가는 아주 성실한 회사의 주식이고요. 이 회사의 주식은 51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위아래 커브를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살짝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51선을 지키고 가지 않을까. 주봉을 봐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 월봉을 봐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더 많이 사지 못했던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TSMC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애플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갔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죠. 저번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잘 타고 올라가다가 288불이라는 엄청난 고점을 찍고 현재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음봉이 좀 많네요. 큰 음봉들이 많고요. 물량을 누군가 털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지 않다. 하지만 애플이 그렇다고 막 깨질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51선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주봉산의 100일선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 만약에 떨어온다면 추가 매집을 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까지 온다면 다른 것들의 가격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아마존 요즘에 좀 핫합니다. 아마존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AI도 뭐 전자상거래도 소비에도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냥 가지 않고요.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큰 하락을 메꾸기가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아마존 보유를 저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금 추매 타이밍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은 정말 위험한 음봉이에요. 이런 거가 있으면 추세 하락을 점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음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윌리엄스 알주표도 곧 좀 과열된 양상, 그다음에 MACD도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RS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난 과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쯤에서는 조금씩 담아도 됐었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들지만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 관심들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이제 더 이상 엄청나게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청나죠. 자, 일봉으로 봤을 때 명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1선조차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튕겨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되고 21선을 계속 튕기고 내려오다 긁는 시점이 올 거예요. 만약에 이 200일선에서 긁든지 아니면 주봉으로 봤을 때 요 51선에서 긁든지 이 주가를 이렇게 긁어가는 이 선들 위에서 긁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의 대란으로 인해서 갑자기 클로드였나요? 뭐였죠? 그 실행형 AI 때문에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207불까지 갔던 게 13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타작한 거죠. 반타작까지 내려왔을 때 사신 분들 용자하셨고요. 이때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윌리엄 R 지표는 이미 사라고 표시를 해줬었어요. 표시를 해줬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죠? 제일 잘 산 건 요쯤. 사실 이 연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튀어 있습니다. 153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큰 폭의 매수를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21선 일단 돌았습니다. 51선 아직 못 돌렸고요. 21선이랑 51선이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면 이게 이제 끌고 올라올 텐데, 끌고 올라오는 시점 다시 내려오면 그때쯤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자동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꾸준히 소액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템퍼스 AI입니다. AI의 의료, 바이오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선은 55불 선이에요. 이 선은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요 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선. 이 선이죠. 50불 선. 50불에서 55불 선으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잘 안 깨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50불 선을. 그래서 저는 이 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템퍼스 AI는 요 선에서 지금 매집을 해서 평단이 한 요 정도 선 정도 됩니다. 되게 중요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매집 대신 소액으로 매집할 생각입니다. 제가 절대 내 평생 안 사겠다고 생각했던 메타, 하지만 조금씩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메타가 갖고 있는 AI적 어떤 그런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요. 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인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사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탐욕이 이들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들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선상에서 만나는 여기 어디 선이겠죠? 여기 한 670불에서 620불 사이, 요 정도 선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일봉상에서는 약간의 상승으로 돌아왔다 다시 하락을 보여주는 거고, 연목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RSI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애매하다. 주봉으로 봤을 때 좀 더 떨어지는 것이 좋다. 610불 정도. 하지만 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큰 음봉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주봉상의 10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밀려요. 이거 꼬리를 단다라는 건 밀린다라는 소리죠.
인텔이 뭐 엄청난 신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술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정도 하락이면 여기서 바닥을 긁었다고 볼 수 있느냐? 요거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고 갑작스러운 급등을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급등은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를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박스가 있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21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51선을 어떻게든 지지해 보려고 하는 모습. 이 둘이 만날 때 어떤 식의 방향, 위냐 아래냐 결정될 것 같고요. 100일선은 아마도 아래냐라고 한다면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세 그렇습니다. 샌디스크는 저는 아직 들고 있지 않은데 엄청나게 상승을 한 주식이죠. 작년 9월까지만 해도 50불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단번에 7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넘었죠. 샌디스크 메모리 회사입니다.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한 메모리 회사고요. 아직 모르겠네요. 21선 한 번 터치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줄 수 있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못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에징의 100 벅시에스웨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요거 꼭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벅시에스웨이의 저점은 470불 선입니다. 470분 선으로 오면 매집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맞아요. 명확하게 이쪽에서의 저항선, 이쪽에서의 지지선, 명확하게 470불 언저리에서 사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 네. 힘이 없죠? 잘 여기서 뻗어갔고, 여기서 이렇게 뻗었으면 더 갔어야 되는데, 아마 두터운 매물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터운 매물벽을 뚫지 못하고 다시 오고, 이 두터운 매물벽을 다시 뚫었더니 다시 또 매물벽이 또 있는 거죠. 주봉으로 와볼까요? 요 매물벽을 뚫어야 31불 정도 선의 매물벽을 뚫어야 그 다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엔비디아가 샀다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얘는 좀 끝장난 상황인데 그래도 갖고 있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 저는 소량 갖고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 아주 좋죠. 방향성 아주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건 주봉에서 요런 박스권 요런 박스권 하면서 요 정도까지 오겠죠. 800불 언저리. 네, 그냥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라서 390, 400불 안 올 거예요. 에브비라는 회사도 참 좋은 회사인데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제 힘을 잃었어요. 파워라는 힘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과 양자 컴퓨팅은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해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M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M, 여기도 M. 또 다시 올라갈 M을 그릴 때가 언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RSI는 완전 바닥이고요. 우물을 아주 그냥 깊게 파고 있죠.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매월 조금씩. 오클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아이온큐 거의 바닥에 왔다라는 생각 듭니다. 한번 크게 해서 올렸다가 고점 탈환 시도했다가 불가, 고점 탈환해서 쭉쭉쭉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단계인데 계단식 내려오는 거죠. 계단식으로 하나, 둘,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요선 아닐까 싶어요.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여기 오늘 이 지점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인데 주봉선의 101선 요쯤 12불선 지지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죠.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을 때 움직임 좋지 않아요. 이게 쉽게 이 갭을 메우러 가기 힘든데, 갭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갭이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의 갭 동안은 되게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쉽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음봉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큰 음봉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팔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겠죠. 이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안타깝고, 이때 지금 이제 매집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비트코인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 언젠가 중동 시장이 다 끝나고 중공 경쟁이 다 끝나고 잘 가길 희망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